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벌써 20번째 낭독 시간이네요. 읽어드릴게요. 어미개의 모정. 내가 쓴 몇몇 졸문 가운데는 개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사람 이야기도 쓸 게 많은데 굳이 개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좀 우습다. 그러나 결국은 개에 관한 이야기도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가축을 식구의 개념으로 느끼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생각 때문인지 개와 소 정도는 사람의 일에 비겨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아니, 어떤 때는 개나 소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보다 감동적일 때가 있다. 더욱이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물의 세계에서 느낀 감동은 인간 세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까지 있었다. 어느 날 원주 고향집에서 친구에게 들은 희한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렸다. 어머니, 참 희한한 일도 있지요. 뭐가 그렇게 희한하냐? 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그대로 옮겨드렸다. 친구네는 여러 해를 기른 개 한 마리가 있는데 해마다 새끼를 낳으면 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가끔 동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나도 실은 그 개를 본 적이 있다. 붉은 빛이 도는 누렁인데 나이가 들고 하도 여러 해 강아지를 많이 낳아서 젖이 축 늘어지고 앙상한 모습이었다. 기력이 없는지 사람을 봐도 별로 짖지를 않았다. 그 개가 올해에도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는데 마침 이웃 동네에서 강아지를 달라 하여 2마리를 경운기로 실어다 주었다는 것이다. 걸어가기는 좀 멀고 하여 딸딸거리는 경운기의 식구 같다. 그런데 강아지를 전해주고 돌아온 그날 저녁에 보니 낮에 이웃 동네에 실어다 준 강아지들이 모두 다시 집에 와 있었다. 친구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곧 그 연유를 알 수 있었으니 부렁이가 다 된 어미개는 새끼들이 실려가는 경운기의 뒤를 말도 없이 따라갔다가 경운기가 되돌아가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마리씩 물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다만 제 새끼를 사랑하는 본능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연방 감탄하셨다. 그래, 맞다. 그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제 새끼를 그냥 멀리 두고 올 수 있었겠니? 아이고, 참 그 개가 영물이로구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내 살을 파먹고 자란 새끼를 그냥 이리저리 나누어 돌리는 인간의 행위를 걔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주인을 해칠 수도 없고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멀리 간 새끼들을 다시 물어오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야,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 어머니는 옛 기억을 더듬어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셨다. 지금은 소금을 시장에서 얼마든지 사지만 옛날에는 소금을 사려면 원주나 횡성에서는 문막까지 갔었지. 소금이 귀할 때지. 인천을 떠난 소금배가 서울을 지나 남한강을 거슬러 오면 물길이 문막에서 막히는데 자연히 문막에는 봄가을로 소금장이 섰고 인근 80리, 100리 밖에서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새벽 밥을 먹고 지게를 지고 80리 길을 걸어 문막에 가서 다시 소금 가마니를 지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면 한밤중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여맹이라 했다고 일러주셨다. 횡성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여맹을 떠났는데 마침 그때 만삭이 되어 배가 땅에 끌리는 그 집 개가 주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주인은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도중에 가겠거니 하는 생각에 개를 쫓지도 않고 여맹길을 서둘렀다. 그러나 가다 보니 소금장이 서는 문막까지 개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쩔 것인가? 만삭의 개에게도 여맹길 80리는 너무 고단했던지 소금장 거리에서 새끼를 덜컥 낳고만 것이다. 주인은 난감했다. 소금 가마니를 지고 행성까지 80리의 길을 되돌아가기는 해야겠는데 객지에서 출산한 개 식구들을 거두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개에게 다음날 다시 오마는 약속을 혼잣말로 해놓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개를 데리러 다시 문막행 채비를 하려는데 글쎄 마루 밑에 고물고물 강아지 4마리가 모두 와 있더라는 것이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눈도 못 뜬 강아지들 옆에는 어미 개가 숨을 거둔 채 누워 있었다. 일은 자명했다. 멋모르고 주인을 따라 나섰다가 객지에서 새끼를 낳게 된 어미 개는 주인의 약속은 알 수도 없고 다만 새끼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본능에 새끼를 낳은 기진한 몸으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밤새 문막 횡성간 80리 길을 4번이나 왕복하며 한 번에 한 마리씩 새끼들을 물어들인 것이다. 그리고는 탈진하여 새끼들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산고를 겪은 후였고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왕복 160리 밤길을 4번씩이나 다녔으니 어찌 견딜 수 있었겠는가. 불쌍한 어미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가슴이 뭉클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도 무슨 생각을 더 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핏줄의 본능적인 정이 그러한데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었다. 제 아이를 버리는 여자를 엄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동물적 본능만 있어도 제 새끼를 버릴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버리거나 두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기막히고 슬픈 사연들이 있겠지만 새끼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다. 무조건이어야 하며 유일한 희망이며 벗어버릴 수 없는 어미의 의무인 것이다. 독한 마음으로 버리고 떠났으면 울고불고 찾지 말 일이다. 어디에 준비해 두었던 눈물을 그럴듯하게 흘린단 말인가. 이 세상 죄를 다 용서한다 해도 아이를 버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버린 자 벌받을 것이며 기른 자 복받을 것이다. 내 가까운 주변에도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며칠 전 아내는 그 아이에게 초경이 있었더라는 소식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벌받을 인간이라고 덧붙이면서 우리는 가끔 개만도 못하게 살고 있다. 아닐까?